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가 붙잡혔습니다. 집에서는 전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살해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중심 집권이어서 현대판 황제의 등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한 건데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 대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임명에 문제가 없고 소환 없는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갖은 귀국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핵칼 테러 발언 논란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문제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며 만약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각 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 대사가 호주에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사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 기조로 나선 데는 막상 수사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윤석열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의혹에 그렇게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게 장관의 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 대사에 대한 전폭적인 기호에 이어 MBC를 지목한 핵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황 수석 자진사퇴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과 황상무 두 용산발 리스트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단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용산의 이런 대응책이 총선을 앞둔 여당과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석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대통령실이 즉각 재반박에 나서며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 호주 대사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준비가 되면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한다는 걸 알고도 막지 않았으니 사실상 출국을 허락했다는 건데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출국 금지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분쯤 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입장 표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 대사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론과 국회에 밝혔던 만큼 수사기관의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입장을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반박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수사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김진욱 전 처장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 대사는 일단 다음 달 말 예정된 제외 공관장 후일 때 귀국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건 정쟁화에 따른 외풍에
시장 장기 공백까지 겹친 공수처가 난관을 뚫고 수사를 본질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후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종섭 주 호주대사 즉각 귀국 요구 등을 사실상 일촉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오늘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관련한 추가 메시지를 여전히 안 낸 거죠? 네, 한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뿐 아니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등에서도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윤재혁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박정아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이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실이 당의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 선대위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일로 또다시 당정 갈등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과한 해석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신 데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과한 해석 아니에요? 지나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엄호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다가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한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는 당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이 한 현역 의원 역시 YTN 통화에서 이 대사와 홍수석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선거를 힘들게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당에 있다는 우려를 사실상 일축하는 입장을 내면서 당정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개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검증 요청을 일축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 지역 방문 일정에서도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의 공천 유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과해야지.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 후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공천관리위 초기 때도 양 후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담론을 진짜하고 있어서 이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어제 양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대한 전략 경선을 두고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양자 경선을 치르는데 그 방식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는 겁니다. 강북을 후보를 정하는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요. 이른바 친명세가 강한 권리당원에다가 기존의 박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들면서 받게 되는 이 30% 감점도 있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경선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당권 경쟁자를 내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내홍의 불씨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공천 소식 알아봅니다.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한 여권이 후보 명단과 순번을 공개하면서 이제 여야의 비례 후보가 확정된 거죠?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늘 오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이름을 올렸고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와 김건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보석 본부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미래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임요한 전 혁신위원장 역시 순번 8번으로 당선권에 배치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하루 앞서 30명 규모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은 모두 15번인의 번호를 받아 4년 전 총선을 고려했을 때 당선권에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당 안팎에선 자력으로 국회 입성이 비교적 어려운 인사들에게 이른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총선 전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국혁신당은 오늘 밤 비례대표 순번을 공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도 13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고 개혁신당 역시 비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대 정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에 나서자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에는 속도를 더 올리면서 이르면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을 오는 25일로 정하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단 사직의 이유를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라고 제시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한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개혁 의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을 향해 병원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부는 이번 주에 최종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는 국민의 감사를 표하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확충 등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0%는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지방 거점 국립의대 정원은 200명 선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의료계를 넘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늘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담긴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개별 사직에 나선 것일 뿐 의협 간부 누구도 그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수사가 정부 지침을 받아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관련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이 윗선의 지침에 따라 수사한다는 의협 집행부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고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안과 적용 법조 등이 담긴 참고 자료를 각 경찰청에 내려보내 정부 차원의 전공의 대량 고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는 동대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새로운 수단이 선출이 되면 이 같은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교수들의 움직임도 나타나자 개원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이나 토요일에 병원 문을 닫는 등 진료 축소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문을 해야 되냐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주 40시간이라든지 아니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일단 아직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당장 국내 병원 진료 축소나 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개원이들의 경우 진료 시간을 줄일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수가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야간과 휴일 진료는 개원의사 선택사항으로 복지부에서 야간 휴일 수가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이런 걸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후보 5명 가운데 4명은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보 3명은 연일 정부를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집단 휴진을 포함한 개원가의 단체 행동을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개원이 파업 참가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파급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면 의정 갈등이 지금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추적 도중 피의자들에서 전 부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70대 A씨입니다. 경비원에게는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할 일 없으신가요? A씨는 아침 7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